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1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잤다고 하더라. 왜 청와대가 대통령을 깨워서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의 숙면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느냐? 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돼 피살되던 시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해 불태우는 만행을 벌이는 3시간 동안 청와대가 왜 대통령을 깨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위급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계속 잠을 잔 이유는 3가지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먼저 대통령이 잠자리에 들면서 전쟁이 나도 나를 깨우지 말아라. 나는 오늘 밤 숙면을 해야 된다. 나의 숙면이 국민의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 자,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주무시는데 감히 아랫사람이 깨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평소부터 발휘했을 가능성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깨웠는데도 술을 많이 마시거나 피곤해서 못 일어났을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문재인 청와대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대통령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9월 22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자, 오후 3시 30분에 북한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고, 자, 6시 35분에 청와대 보고가 들어갑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대준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에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는데, 그러니까 보고받고 이미 살아 있었을 때, 즉 구조를 할 수 있었을 때 살리질 못했습니다. 대체 당시 청와대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원식 의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을 하자는 내용으로 사전 녹화한 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다음날 새벽에 연설이 방송되는데도 자고 있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 뭔가 면피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이 그렇게 강조해온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엔 연설이 방송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잠을 잤다, 이게 이해 안 된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군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무능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북 간에는 문 정부가 자랑해온 청와대 직통 라인, 또 통전부와 국정원 사이의 라인, 적십자 라인, 군 통신선, 유엔사 라인 등 다양한 통신 채널이 있다. 그중 한두 가지 라인만이라도 가동해서 북한에 우리 실종자가 발생했으니 유의해달라, 공동 수색하자라고 했으면 이런 참극이 일어났겠느냐. 북한 경비정이 이 씨를 바다에서 발견해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북한에 신속히 연락해 해상에서 구조하고 인도적인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하거나
최소한 북의 억류 사실을 국내 언론과 외신에 공개했다면 북한이 그를 죽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자, 또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자로 몰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면책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월북을 하려 했든 아니면 단순한 실족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든 대한민국 국민인 그를 나라가 구조해야 한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한강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면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월북자로 몰았다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국민의힘 TF팀까지 만들었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군으로부터 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그 근거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공개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하자. 즉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 월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군 당국과 미군 정보기관을 압박해서 군 안보자사인인 SI까지 공개하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신원식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야당이 소설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기관을 압박한 적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서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이면 공개할 수 있으니 민주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협조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해괴한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단언코 단 한 번도 SI를 누설한 적이 없다. SI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누출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2020년 9월 24일 이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비공개로 보고를 했는데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은 이건 SI니까 일체 기자 질문에 응답하지 마라. 우리 핸드폰 끄자고 해서 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MBC 시선 집중에 민홍철 당시 국방위원장이 출연해 밧줄, 북한 해군의 지휘계통, 방독면 쓰고 불태웠다. 잠시 놓쳤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비공개 내용을 다 공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SI를 당시 언론에 유출한 거는 너네 민주당이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이런 반박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방부, 해경이 최근 월북 그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식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 지침, 또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다.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건 민주당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해경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 사건을 몰아갔다라고 양심 선언도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다 인정한 월북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그 당시 정확히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왜 그렇게 서둘러서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대체 무슨 근거로 월북했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멀쩡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아간 월북 조작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민주당이 협조하는 게 도리죠. 감사합니다.